안녕하십니까, MR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갤럭시 노트 10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영상은 장단점 영상이며 두 가지를 잘 비교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끌리는 쪽 혹은 더 비중이 큰 쪽을 선택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제작되는 영상이고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 사실 굉장히 인기도 많고 굉장히 잘 팔리는 폰이지만 단점은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스마트폰들은 다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뒤에서는 이쪽으로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5G예요. 자, 5G가 사실 말이 많죠. 뭐 커버리지가 어떻다, 속도가 어떻다, 이렇게 갔다부터 말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근성 굉장히 빨리빨리 그리고 급한 성격 전 세계가 인정하는 부분이죠. 아직은 좀 커버리지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요 도시, 뭐 서울, 부산, 인천, 뭐 울산 이런 주요 도시가 아닌 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5G로밖에 출시가 안 돼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4G로도 나오죠. 자, 이 두 가지의 가격 차이, 해외에서 비교를 하자면 10만원 이상이 차이 나기 때문에 굳이 5G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주요 도시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10만원 이상을 추가로 지불하고 4G로 쓰거나 어쩔 수 없이 5G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스마트폰 가격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뿐만 아니죠. 본인은 4G 속도에 만족한다 혹은 본인은 주요 도시에 살고 있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5G 요금제를 쓰셔야 되는데 5G 요금제는 마찬가지로 4G 요금제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값도 비싸게 주고 사셔야 되고 요금제도 비싼 요금제를 쓰셔야 하니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LTE도 지원해주면 좋으련만 5G만 지원하는 갤럭시 노트 10이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10을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알아볼 건 스피커예요. 스피커 사실 요즘 말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갤럭시 노트 10의 경우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는데 하단 스피커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는 여기에 스피커가 있는데요. 상단 스피커는 거의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비슬비슬 봐도 이 부분에 살짝 틈이 있는데 여기서 스피커가 나오고요. 자, 여러분들도 보셨듯 상단에는 스피커 구멍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좌우 밸런스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좌우 밸런스란 위에서 나오는 소리와 아래에서 나오는 소리, 요 좌우 균형, 요걸 말하는 건데 생긴 것처럼 아래에서 나오는 스피커 성능이 조금 더 좋고요. 위에서 나오는 스피커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상단 스피커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에 있어요. 밸런스도 좀 안 맞는데 스피커 품질도 조금 안 좋아졌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실 부분이고요. 그래서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아이폰 XS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노래 최고 볼륨으로 들려드릴게요. 갤럭시 노트 10의 소리였고요. 아이폰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드렸는데 사실 영상으로는 조금 안 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실제로 들어보면 아이폰의 스피커 품질이 조금 더 좋습니다. 원래도 아이폰의 스피커 성능이 좋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갤럭시 노트 10 상단 스피커 부분이 조금 설계가 바뀌면서 물리적인 부분 때문에 한계가 좀 생겼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것들은 그렇게 크게 이슈되는 부분이 아닌데 요즘 이슈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진동이에요. 어떤 진동이냐? 이 친구는 뒷판 진동이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이것 또한 상단 스피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동이 어느 정도 심한지 아이폰과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 10을 여기다 놓고 여기 위에 참깨를 뿌려 볼 거예요. 진동을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자, 이번엔 아이폰을 한번 봐볼까요? 자,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9월 16일이기 때문에 아이폰 11 프로와는 비교를 못 해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뒷판이 깨져 있는 것도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이폰은 뒷판 진동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일부러 스피커 쪽에 참깨를 더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볼륨이 최저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폰은 거의 진동이 없는데 반해 갤럭시 노트 10은 진동이 굉장히 심한 걸 볼 수가 있었죠. 하단 스피커는 거의 진동이 없었는데 상단 쪽의 진동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케이스를 끼면은 조금 괜찮아요. 근데 케이스를 안 끼고 생폰이신 분들에게는 영상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 10을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 뽑았고요. 다음 세 번째 이유는
3.5파이 포트예요. 자, 이제는 3.5파이 포트가 없어지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좀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사실 아이폰이 선두주자로 3.5파이 이어폰 포트를 다 뺐었죠. 근데 우리의 갤럭시는 갤럭시 S10까지만 하더라도 3.5파이 이어폰 포트를 빼지 않았었는데 갤럭시 노트 10으로 오면서 이어폰 포트를 빼버렸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전에 가장 최근에 나온 갤럭시 시리즈인 이 갤럭시 S10 5G도 3.5파이 포트가 있는데 갤럭시 노트 10은 빠졌죠. 어쨌든 이 갤럭시 노트 9 이 친구한테는 있었지만 갤럭시 노트 10에는 빠졌기 때문에 단점으로 뽑았고요. 그래서 기본 제공되는 이어폰도 USB-C 타입인데 포트가 하나뿐이라 음악을 들으면서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음악을 들으면서 충전을 하거나 이어폰을 꽂고 충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다행인 건 이 친구는 이제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선 충전되는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시면 충전을 하면서도 이어폰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좀 다행인 부분은 뭐냐? 아이폰과는 다르게 이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얘랑 찰떡인 갤럭시 버즈를 할인해주는 쿠폰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시면 갤럭시 버즈를 싸게 구매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되게 다행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존에 있던 3.5파이 포트를 빼버려서 이 친구를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세 번째로 뽑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갤럭시 노트 10이에요. 자,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는 있지만 갤럭시 노트 10에는 빠진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WQHD 플러스 해상도인데 갤럭시 노트 10은 FHD 플러스 해상도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굉장히 차이 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같이 눈이 예민하신 분 혹은 민감하신 분들은 차이를 꽤나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들어가신 다음에 화면 해상도가 있어요. 갤럭시 노트 10은 FHD 플러스 해상도죠. 요거를 적용시킨 다음에 인터넷에서 네이버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PC 버전을 보세요. PC 버전. 여기서 캡처를 하는 거예요. 자,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에 가서 WQHD 플러스를 적용한 다음에 네이버에 들어간 뒤 다시 한번 캡처를 합니다. 캡처. 자, 그리고 나서 자, 갤러리에 들어가서요. 자, 이 부분을 확대했어요. 글씨 이 정도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캡처.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FHD 플러스 해상도예요. 글씨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깨지는지. 꽤나 많이 깨지는 글씨를 볼 수 있죠? 그렇지만 WQHD는 글씨가 훨씬 덜 깨져요. 자, 비교해보세요. 짠! 훨씬 더 뚜렷한 G마켓, 조금 더 깨지는 G마켓과 조금 더 뚜렷한 G마켓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사실 저는 눈이 민감해서 그런지 이 해상도 차이가 꽤나 높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노트 10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배터리 또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4300mAh인데 그보다 800mAh가 적은 3500mAh죠. 화면 사이즈는 0.5인치 나는데 배터리는 800mAh나 차이 나기 때문에 실사용 시간에서도 노트 10 플러스가 배터리 타임이 훨씬 길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차이는 뭐냐? SD카드 슬롯이에요. 노트 10 플러스에는 SD카드 슬롯이 있는데 노트 10에는 SD카드 슬롯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이 노트 1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에게 정말 최적의 스마트폰이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갤럭시 노트 10은 SD카드 슬롯이 빠져서 그 말 조금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전 속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유선 충전 속도에서 갤럭시 노트 10은 최대 25W고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45W를 지원합니다. 기본 번들로 제공되는 충전기가 25W라서 이 부분은 크게 와닿진 않을 수가 있는데 빠른 충전을 원하시는 분들, 노트 10을 사신 분들 중에서 더 빠른 충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알아볼 건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갤럭시 S10 시리즈에 들어간 엑시노스 9820, 여기에 더 업그레이드된 엑시노스 9825가 탑재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요거는 벤치마크 점수를 보여주면 확연하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갤럭시 S10 5G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벤치마크 점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이 노트 10이고 오른쪽이 S10 5G예요. 분명히 이 친구가 엑시노스 9825로 업그레이드 됐지만 점수 차이는 보시다시피 약 20점, 10점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칩셋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둘의 차이가 크지가 않고요. 그렇지만 이 전작인 갤럭시 노트 9 요거랑 비교했을 때는 꽤나 큰 차이를 보여줘요. 보시면 노트 10의 점수가 노트 9의 점수를 압도하죠. 싱글 코어는 거의 400점 이상, 멀티 코어는 거의 700점이 차이나기 때문에 전작과 비교해서는 꽤나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벤치마크 점수가 조금 달라졌는데 기존에 긱벤치 4가 아니라 긱벤치 5로 바뀌면서 램이나 기타 사양들은 좀 빠지고
AP에 좀 집중적으로 점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점수가 다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6번째 알아볼 건 전면 카메라예요. 전면 카메라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 갤럭시 노트 9, 이 친구 전면 카메라 800만 화소였는데 이 갤럭시 노트 10으로 올라오면서 전면 카메라가 1000만 화소로 200만 화소가 증가됐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카메라에서 정말 중요한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찍을 수 있는 조리개값,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갤럭시 노트 9의 전면 카메라 조리개값이 너무나 좋았어요. 무려 f1.7에 굉장히 밝은 조리개를 탑재했었는데 이 갤럭시 노트 10은 조리개값이 겨우 f2.2입니다. 0.5 차이가 카메라에선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갤럭시 노트 9 전작보다 훨씬 더 어두운 사진을 찍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의 치명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전면 카메라 오이 현상이에요. 오이 현상은 뭐냐, 이 셀카를 찍을 때 내 얼굴이 정 가운데가 아니라 구석 쪽으로 가까이 갈 경우에 구석 쪽으로 간 부분이 늘어지는 현상, 그게 바로 오이 현상이에요. 왜냐, 얼굴이 길어진다 해서 오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얼굴을 가운데로 찍으면 이런 사진이 나오는데, 이렇게 얼굴이 사이드로 가게 되면 얼굴이 꽤나 길어져요. 보시는 게 바로 오이 현상입니다. 이거는 뭐 전작도 똑같았기 때문에 전작과 비교해서 단점은 아니고요. 그냥 갤럭시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알아볼 건 초음파 지문인식이에요. 초음파 지문인식 좋은데 왜 그러냐? 화면 안에 지문인식 들어간 게 얼마나 혁신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굉장히 혁신이고, 특히나 이 중국에서 많이 채용하는 광학식 지문인식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초음파 지문인식은 광학식보다 훨씬 더 보안이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속도가 좀 느려요. 물론 조금 개선이 됐지만 2세대 광학식 지문인식들보다 속도가 조금 느린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인식률이 좀 떨어져요. 조금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인식이 안 되는 결과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 화면 내장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위치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는 이상 이 지문인식을 맞추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조금 느리고 인식률이 조금 떨어지고, 정확히 하려면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점이고, 더욱 중요한 게 있죠. 액정 보호 필름이나 강화율이 마음대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 지문인식이 들어간 이 갤럭시 시리즈에는 기본적으로 액정 보호 필름이 붙여져서 나오고요. 초음파 지문인식이 되는 보호 필름을 골라서 붙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 지문인식이 들어감으로써 얻는 이익도 굉장히 많지만 잃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7번째 절대 사지 말라는 이유로 뽑았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갤럭시 노트 10을 절대 사지 말라는 이유 7가지를 알아봤고요. 전 영상인 갤럭시 노트 10을 꼭 사야 하는 이유 7가지와 잘 비교해 보신 다음에 본인의 비중이 더 큰 쪽이나 더 끌리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인 소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쪼록 이 제 컨텐츠가 노트 10을 구입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제 얼굴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면 바로 구독 되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